끝나면 수업 끝내줄게. 이런 얘기하면 될 수 있으면 거의 그 시간에 맞게 끝난다는 얘기죠. 이 글은 우리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을 통해 소재, 현대 우리의 내면에 사냥되어 있는 마녀 사냥식 충동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뭐예요? 주장을 통한 설득을 목적. 중세에 사람 태워다가 죽이는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마녀 사냥이 있어. 마녀 사냥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후 인용한다는 이야기죠. 마녀 사냥에 대해서 글쓴이가 역사적 평가를 내리면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글의 종류는 논설문. 논설문은 뭐예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글. 논증적입니다. 논리의 증거를 댑니다. 설득적입니다. 이 글에서 마녀 사냥에 관한 여러 견해를 논증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행해진 마녀 사냥. 주제, 언제나 중요하죠. 외우는 거예요. 마녀 사냥의 본질과 충동에 대한 경계. 요즘도 마녀 사냥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밑에 특징. 마녀 사냥으로 일어난 사건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견해를 제시한 후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녀 사냥의 실태는 이랬고 그 원인은 뭐였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구성. 서론에서는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본론에서는 기존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너네 잘못됐어요 얘기하고 결론에서는 현재도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들. 됐나요?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안의 마녀 사냥. 사실은 요 앞에 요 말 써주고 싶어요. 뭐 현재. 우리 안의 마녀 사냥. 살펴봅시다. 경철이 형님 엄청 유명하시죠?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 글의 전개 방식으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소제목을 제시를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예고합니다.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은 많지만 마녀 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왜냐? 마녀 사냥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논리가 없어. 이 마녀 사냥에는.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웃집 아줌마가 밤에 고양이로 변해서 관악산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이래서 경찰서에 누가 경찰이 잡아가고 검찰이 기소를 했대. 그때는 댓글 달아도 돼. 미친놈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철과 돌처럼 아주 강하게 믿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를 소탕하는 운동이 벌어졌었다. 마녀를 소탕하는 운동이 어때? 실제 사건이었다. 실제 역사적인 일이었었다. 현재 계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마녀로 판정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15세기 말부터 10만 명, 요 정도면 구체적 수치입니다.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구체적 수치를 들면 대략 어느 정도야? 뭐 한 3분의 1 정도? 이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야? 조금 어느 정도야? 7.2% 숫자 되면은 믿을만 하거든. 구체적 근거를 대면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서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마녀 사냥으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형당했다. 됐을까요? 도윤이하고 성빈이는 나중에 여기 단락별 요 내용 정리하는 거 쓸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단락별 내용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본론 1.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엔 알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왠지 파라노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귀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힘을 악마와 연결을 지었고, 비정상적인 힘을 제가 보여주고 있다, 제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 아 마녀다, 우리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 전에 쟤를 불태워 죽여야 한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지. 이는 유럽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나 남미 이런 데는 없었나 보죠.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한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의 일치를 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이유를. 어떤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여자들이 밤에 집회 연 거 사실이야. 특정한 믿음 체계에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 대신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은밀히 전해오는 다산 숭배, 이를테면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인 거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해. 마녀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 집회를 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악마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너무 귀해. 어떻게 아들 낳게 할 수 없을까? 이래 가지고 뭐 향불 같은 거 피우고 같이 우리 아줌마들끼리 손잡고 기도하면 아들 낳아. 그냥 이 정도였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외부에선 악마와 연관된 마녀의 모임이다. 그래서 마녀 사냥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 나중에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역사적 사건은 있었다. 이거야. 이렇게.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연구자들은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어. 모여서 주문을 외웠다라는 판결문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완전히 조작된 거야 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신학자, 종교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이 읽은 종교 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차츰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로 무고한 사람을 올가맸다라는 것이다. 진짜 처음에는 나는 오로지 신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바라봐. 그거를 지가 계속 읽다가 악마라는 게 실제 있어. 악마라는 건 현실에 나타나면 이런 모습이야 라고 지 머릿속에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된 거야. 이 책에 빠져서. 그러니까 마녀, 악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거지. 외딴 산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까만 옷을 입고 혼자 살면서 고양이 키우고 있는 코가 이렇게 큰 여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녀의 이미지랑 너무 똑같은 거야. 전현을 불태워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 견해에 따르면 여기 민트색 마녀 집회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실체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은 있었는데 그 모임이 악마 모임이 아니야. 하나. 모임 자체가 없었어. 의견 둘. 이렇게 흘러갔다고. 다음. 그리고 그 두 번째의 중간적인 입장. 모임이 있었는데 악마는 아니야. 모임 자체가 없었어. 요 사이의 의견이 있대.
두 번째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적인 입장. 과거로부터 오는 이교, 다른 종교의 전통은 있었어. 어쨌든 유럽도 막 오고 가고 했으니까 저기 뭐야 켈트족들 지금 무시돼 있는 걔네들 모임도 있었을 거고 아랍 쪽에 넘어왔었던 무슨 풍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의 넘어 뭐 풍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다 이교도지. 그러한 이교의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권력 당국이 받아들여서 그래 저놈들은 적극적으로 이교도라고 지정을 하자. 자신의 생각으로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을 공격했다라는 것이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러한 의견들 몇 가지 있었지? 세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봅시다. 어느 한순간부터 마녀 집회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오랜 기간 정형화되어 갔으며 실제로 마녀가 존재할 일은 없으므로 권력 당국의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했다라고 요약을 한다. 말하자면 제가 저런 짓을 하니까 저거를 뭐라고 하지? 마녀라고 하자가 아니라 마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걔를 갖다 끼우는 거예요. 마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죄인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재판관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필기할 건 없어요. 그냥 의견이 있는 거니까. 지들이 보지도 못한 마녀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을 잡아와다가 고문해. 너 마녀지. 고문 당하다 아 빨리 죽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네 라고 대답하겠지. 좋았어. 너 마녀였어. 일단 불태워 죽여. 그리고 아까 그 불태워 죽인 여자 어떻게 생겼었지? 요래요. 좋았어. 그러면서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는 거야. 처음에는 검은 옷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치즈색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였을 수도 있어. 근데 제 마녀 같은데 하고서 태워 죽이고 집에 가서 봤더니 검은 고양이가 있어.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지. 마녀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필자의 견해가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의견 각각 다른 색깔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의 가의 역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죠. 서론 부분, 마녀 대상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피해 상황 10만 명 언급하고 이거 사람이 10만 명이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얘기해 봐야지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마녀 사냥 문제 많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마술 또는 마법의 개념은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가 악마와 만난 거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건 유럽의 독특한 마녀 개념을 형성한다. 마녀 집회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나와 있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내신 시험이니까 이 정도면 외워놔도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받을 모임이 있었다. 아니, 그런 모임 전혀 없다. 아니, 이교도의 전통을 권력 당국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마녀 집회에 관한 필자의 의견, 빨간색 별표. 마녀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 권력 당국이 마녀의 개념을 조작해서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조작을 하려고 했지? 권력자들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언제나 거의 하나입니다. 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시 소제목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원인을 찾을 거야, 원인. 먼저, 다짜고짜 원인 먼저 얘기하지 않네요.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일어났는가, 이거 중요해. 흔히 마녀 사냥을 중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사실은 근대 초의 현상이다. 근대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마녀 사상, 마녀 사냥,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전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데 놀라운 거지. 마녀 사냥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건 1590년, 1630년, 1660년에 다시 정점. 즉,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녀 사냥은 언제? 계몽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녀로 몰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죽어. 난 잡히자마자 불 거야. 네, 제가 마녀입니다. 하고 동시에 내가 평소에 제일 꼴보기 싫었던 애 이름 같이 하나 댈 거야. 죽어도 난 그냥 같이 죽지 않을 거야. 어차피 내 증언 때문에 걔 잡혀와서 걔 고문 당하다가 저기도 마녀였어요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야비하죠. 그렇다면 다음 첫 번째 뭐예요? 언제 일어났는가?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누가 희생되었는가? 대체로 여성 빈민 노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현실적인 힘이 없어. 권력이 없어. 사회의 어떻게 약자야, 약자.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만만해. 해코지해도 내가 당할 것 같지 않아.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다.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 과부 50에서 70세, 성질이 사나워 보이는 할머니다. 굉장히 전형적이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매부리 코에 빗자루 들고 고향에 있는 할머니들.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을 거야.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했어. 이거 되게 정교해진 이미지라고.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 보통 봤었을 때에는 최소 70에서 90%가 여성이었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만만하니까. 사실 지금까지 통례로 보면 마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건 남성 희생자도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엄밀히 잘못된 거지. 그렇지. 10에서 30%는 남자니까. 그렇지만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여성이 희생을 치렀는가 설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근대 초 가부장제 질서가 굳건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거다 라고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성을 공격한 거다. 다음 부자와 권력자보다 무슨 색이었지? 파란색. 부자와 권력자보다 힘없는 빈민이 더 많이 희생을 당했다. 힘없는 빈민이 더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100% 다 힘없는 사람은 아니야. 가끔 권력자들도 있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기 위해선 당연히 고문을 동원했는데 고문에 못 이겨 공범의 이름을 불 때에는 최상층부 시민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었다. 실제로 1611년 독일의 엘방엔에서 70세 여인이 고문을 받으면서 저기 옆집에 있는 장관님이 저를 소개해 줬어요.
사회의 상층 인사들까지 공범자로 거명을 했었다. 고문이 시작이 되면 누구도 안심이 될 수가 없어. 진짜 저처럼 해코지 하려고 아무 사람 이름 대도 걔 일단 끌어와야 돼. 끌어와서 고문해야 돼. 이렇게. 설마 내 이름 나오진 않겠지라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요만큼은 내 이름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 걱정해야지. 겁에 질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빨리 죽여달라고 자기가 마법을 부렸다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직자들도 마녀 사냥의 희생자야. 심지어는 어떤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너 부인이 마녀야? 너도 뭔가 수상한데 판사지만 쟤도 잡아다 고문해. 자신도 고문에 못 이겨 죄를 고백하고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마녀 사냥이 일어난 건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대부분은 힘없는 여성, 하지만 남성도 있었고 대부분은 빈민, 하지만 사회 지도층도 있었다.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라고만 볼 수밖에 없다. 집단으로 미쳤다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는 마녀 사냥의 이유가 아니다요. 마녀 사냥의 이유가 아니다요.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들 누굴까? 제가 마녀다라고 지적하고 끌어오고 고문하고 자백받고 처형했던 사람들이겠지.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여기가 포인트죠.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회 지도부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유, 불쌍한 것들. 아유, 무지한 것들. 저 악마 자식들. 저 악마 자식들로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그게 나의 임무야. 라고 약간은 자기 최면에 빠진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네들 잡아서 족쳐야겠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야. 사회의 지도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마녀 사냥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더욱 사람들을 더 잡아다 족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무서우면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 시대,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합리적인 행위야. 왜? 사회 지도자가 사회를 지키는 행위니까. 그 시대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보면 왠지는 모르겠는데 마녀라는 게 있어. 머리에 꽂혔어. 그러면 세상에서 마녀를 없애야 돼. 그게 사회 지도자로서의 나의 임무야.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대는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마녀 사냥에 대해선 지금으로 보면 집단적으로 미친놈들이다.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 행위다. 아예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다음 마녀 사냥의 피해자는 사실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 신분도 구분이 없지.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들. 50에서 70대 약간 싸나워 보이는 당대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 합리적인 행위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이거는
나 말고 그거 연구했던 다른 사람들 얘기고 이제 내 얘기 해줄게. 이 글을 쓴 경철이 아저씨.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 해석, 평가해야 합니다. 너 직업이 뭐니? 역사학자야. 마녀사냥 알아? 네, 알죠.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역사학자로서 그걸 해석할 의무는 있어. 먼저 마녀 사냥에 대한 기존 설명을 봅시다. 이제 기존 설명. 흉년 전쟁 전염병 시기에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 사냥이 벌어졌다라는 의견이 있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마녀 사냥이 벌어졌어. 그 사람들 근거가 있지.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뭡니까? 기근과 전염병 심했던 때 마녀 사냥이 극성기였어. 많은 마녀가 전염병을 일으킨다라는 고소를 받은 점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한계는 뭐야? 먹고 살만할 때 마녀 사냥이 벌어졌어? 그럼 다른 말은 뭐야? 먹고 살만하면 마녀 사냥 없어야지. 전쟁 기근이 없으면 마녀 사냥 없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먹고 살만한 시기에 마녀 사냥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의견 약간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 전개 방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걔네들 근거는 이거고 내가 봤을 땐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 말인 거야. 다음, 마녀 사냥은 나쁜 일인 거 인정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다라는 설명도 있음. 마녀 사냥 특정한 기능이 있어라는 설명이 있음. 무슨 말이야? 마을에서 같이 지내기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 모여서 좀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굶어 죽을 사람이 있어.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데 늘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도와주지 않자고 하기에 마음에 걸려. 그래서 나쁘게 해.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죄책감이 있는데 그게 기형적으로 발동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는 조금 그런데 안 도와주면 찜찜해. 제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죽여버려.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냥 죽일 순 없으니까 마녀다 라고 도장을 찍어서 마녀 사냥을 배운 자들의 덤태기 씌우기, 마녀 사냥이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 식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의견도 조금 문제가 있어. 왜? 일반인들의 심리를 고려하고 있고 마녀 사냥은 어쨌든 기능을 맡았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일부 오케이, 요만큼 네 의견 네 의견 요만큼 인정. 하지만 희생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시기다 라는 설명도 있기는 있었어. 그랬는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겠지만 지금 이 글에선 그거 다 틀렸다고 결론 났어.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거 틀린 걸로 결정 났어. 이것도 틀리다라고 결정 났어. 이것도 틀리다라고 결정 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을 쓰면 누가 뭐라고 했는데 틀렸어. 뭐라 했는데 틀렸어. 뭐라 했는데 틀렸어. 끝. 이럴 거야? 그러면 그냥 남 까는 글밖에 안 되지. 이제 내 의견을 제시해 줄 차례가 됐어.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한번 해 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중세적 배경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고 있어. 일반 민중들이면 지배층, 피지배층.
피지배지.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아이씨, 쟤는 뭔데 나를 자꾸 지배만 하고 나는 쟤보다 똑똑한 거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지. 그 위에서 보고 있는 윗대가리들은 그게 불안하지. 억눌러야 돼. 어떻게? 아무나 한 명 공개적으로 족치는 거지.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띈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질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다스리는 자들은 생각합니다. 저들을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나는 지배, 니들은 피지배,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 질서를 부과하는 거지. 즉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거다. 근대의 권력 당국,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했었다. 권력가들의 목적은 뭐야? 권위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두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손을 잡는 거지. 왜? 국가는 누구를 처벌할 힘이 있어. 종교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줘.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해놨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가, 종교. 종교는 국가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념을 줍니다. 국가는 종교에게 무엇을 줍니까? 힘을 줍니다. 얘네 둘이 짝짝꿍해서 뭐? 요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각마저 함께 해야 돼. 야, 예외 없어. 지배자 입장에서는 최고는 정말 똑같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뾰족 튀어나온 애들 걔는 잘라내야 돼. 이렇게. 니들은 똑똑할 필요가 없어. 모두 같은 종교의 신임을 받는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이 국가기구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했고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다. 마녀사냥을 하는 이유는 뭐다? 동일한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인간의 지성은 날로 발달하고 사회는 문명화되나? 만일 그러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어야 돼. 즉,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문명화됩니까? 아니요.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마녀 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한다. 우리 지금 이 현재 나 마녀 사냥의 본능이 있는 건 아닐까? 마녀 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의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근대의 마녀 사냥과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지. 아까 기억나요? 마녀 사냥의 목적이 뭐였더라? 균질한 영혼이 국가에 복종하는 건데 균질하지 않는 튀는 애들, 걔네들 처단하는 게 목적이지.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히틀러에게는 유대인,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산주의자 따지면 마녀하고 속성이 비슷해. 때로는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조작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선동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파시스트는 전체주의야, 전체주의. 예외 없어. 하자면 하는 거야. 이거. 원래 그랬어. 그게 파시스트. 마녀 사냥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 재난 때문에 탈락. 공동체에서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 탈락. 희생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행해진 거다? 탈락. 이런 거겠지. 어떤 식으로 탈락했을까? 진짜 재산이라고는 1도 없는 할머니가 마녀로 몰려서 죽은 건수가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세 번째 의견은 묵살이 되겠지. 마녀 사냥에 대한 필자의 평가 별표. 결과적으로 근대 국가가 국가기구에 복종하는 균질한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예외 없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냥 따라와. 이거지. 오늘날의 마녀 사냥. 중세의 마녀는 유대인, 파시스트에 억압당한 공산주의자. 권력자들이 봤을 땐 위험 세력. 그러니까 쟤네 위험하다라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처단하는 거지. 마녀 사냥에 대한 필자의 경계. 우리들 마음속에 마녀 사냥의 본능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드러나지 않게. 이런 거지. 어쩌면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겁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막 센 척해서 억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권력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음 내용 정리해 봅시다. 마녀 사냥은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 주된 대상은 여성 빈민노동,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 과부. 마녀 사냥의 희생자 수는 10만 명 넘어. 마녀 사냥을 당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 왜? 그 당시에선 사회를 지켜야 돼 라는 합리적인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주도했던 인물이 자신을 세상을 보호하고 있다고 자부심 느끼고 있었어. 당시에는 사회를 지키는 행위라고 합리화했을 거야. 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일종의 자기 최면이 걸리는 거지. 유럽의 마녀 사냥의 마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서의 유대인, 파시스트 공산주의 학살자에서 공산주의자, 마녀, 유대인,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권력자들이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을 핍박했다. 이런 것들. 다음 마녀 사냥을 떠올리면서 마녀 사냥의 올바른 자세. 현대인들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은 있습니다. 된장남, 된장녀로 바뀌었고 마녀 사냥은 진행형이다. 특히 집단이 개인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하는 인격살인이 대표적인데 인터넷과 같은 여론 매체의 발달, 여론 매체의 의견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성적 비판적 판단보다는 일단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봅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됐을까?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뭐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실 확인하고 이성적 비판적으로 판단하자. 생각해. 누구 욕할 거야? 매장시키고 싶어? 생각해. 알아보고. 이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다른 누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권리가 있겠니?
너무 꿈 같은 막 이상적으로 제가 착한 척하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에요. 막상 저한테 피해 오면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냥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드리죠. 저는 평화주의자다. 엄청 선량해 보이죠?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야. 역사 공부의 의미를 과거를 배우고 과거를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라는 것으로 한정해선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역사 공부의 의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즉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 이 마녀사냥 이런 거 뭐하러 배워요? 역사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배우라고. 마녀가 없는데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처벌할 뿐.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역사책을 손에 들고 있는 거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뭘 보고 만들 거야? 역사를 보고. 그 자체를 배우기보다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내일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역사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 드릴게요. 선생님, 마녀사냥 이런 거 왜 배워야 돼요? 마녀사냥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 위해서. 마녀사냥과 같은 일 있었나요? 뭐 그냥 뭐라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욕하길래 같이 욕하고 매도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그런 것이. 다음 페이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알아보고 좀 욕할까라고 해놨는데 알아보면 볼수록 와, 진짜 쓰레기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박열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읽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재훈인가? 이재훈 알아요? 배우? 예. 박열 영화 있잖아요. 있어요.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독은 이준익. 확인하시면 되겠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172페이지 박열쌤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하시고 170 오케이. 172, 173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앞에 마녀사냥 관련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